마지막으로 금요일인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작을 한번 볼게요. 자, 현재 그 코스피가 이제 마이너스 1.3% 이상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마이너스 1.51% 빠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LG에너지솔루션 청약 환불금이 들어오는 날이고요. 이제 어제 시장에 또 급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이렇게 빠지면서 정말 이 지수라는 것 자체가 뭐 코스닥 잡주처럼 움직이는 그런 그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 빠졌으니까 오늘 빠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스닥은 최근에 또 계속 좀 조정을 보였는데 또 어제는 뭐 좀 생뚱맞게 코스닥이 2.66%나 급등하면서 이거 뭔가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부터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으셨겠지만은 지금 또 오늘 뭐 이렇게 변동성을 좀 크게 주면서 흐름이 뭐 자고 일어나면 상승, 자고 일어나면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시장에 경색을 주는 게 바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그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무려 마이너스 4%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 넘게 빠지면 이건 진짜 급락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에 따른 대형주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 공모가 그대로 상장하면 70조, 혹시 따죠, 그죠? 그래서 더블 상장하고 더블 가면 140조. 여기에 이제 따상까지 가면은 거의 뭐 2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CATL이 250조 수준, 250조가 좀 안 되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은 프리미엄을 좀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그래도 100조에서 150조 공모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대형주가 상장하다 보니까 포트 리밸런싱이 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그래도 이제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에 나온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조기 금리 인상과 또한 원래는 그 올해 세 번에서 네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그 월스트리트에서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 지금 6번에서 한 7번 정도의 또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지금 단기금리, 조기금리 상승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미국 2년물 국채금리도 지금 또 상승 중이고 10년물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요즘에 이제 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뿐만 아니라 북한 이슈입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게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는 미사일 한번 동해상에 발사하면 이제 미국도 하지 마라라고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바로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쏴도 너네는 쏴라. 우리는 갈 길 가겠다. 그죠? 시장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한도 야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존재감도 없고 이제 겨울이고 보릿고개고 지금 이제 막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도 전혀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요즘에 지금 또 핵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종목을 오늘 한번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종목 한번 넣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짝 한마디로 말씀드린 게 바로 북한, 러시아 국지적 리스크 발생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제 이제 흥구석유를 넣었는데 뭐 제대로 좀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석유 관련주들도 한번 제가 이제 급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뭐 오늘 뭐 P2E나 써니전자가 오늘 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방산 관련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넣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은 바로 현재가 6,720원에서 자, 전통적인 방산 관련주죠. 자, 빅텍 저점에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넣을 종목은 바로 빅텍입니다. 빅텍. 자, 빅텍 넣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방산 관련주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북한의 핵실험, 뭐 벌써 또 미사일이 지나서 이제 핵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과거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절 기억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래도 이 지금 북한이랑 대화는 가능했어요. 네, 대화는 가능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각국의 이 정상 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나 이제 베트남에서 또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찌됐건 뭐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북한이 미국과 나란히 회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존재감을 또 띄워주고 정상국가로서 좀 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 근데 이 바이든 정부는 아예 북한을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무시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너네랑 직접 대화를 하냐. 너네는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경제 제재하고 너네 알아서 해라. 그냥 아예 완전 무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북한도 전혀 대화가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미사일로 안 되니까 이제 핵 뭐 이런 쪽으로 또 북한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바로 이 선거 관련 이슈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지만 본인들의 다음 정부의 어떤 협상 테이블을 이끌기 위해서 존재감을 또 한번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그거를 계속 단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 과거에 기억하시죠? 그 평창 동계 올림픽 전에 핵실험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얘기 있었죠.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서 남북경협 화해 모드 하면서 남북경협주가 뭐 몇백 %씩 상승했듯이 지금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고 또 지금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들 오늘 뭐 한 번 얘기가 아닐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두 달 또는 세 달까지 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과 대화를 뭐 컨택을 하거나 이럴 때까지는 우리 좀 관심 좀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그 관점에서 저는 방산 관련주 빅텍 오늘 이제 조금 수급 바닥에서 들어왔는데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북한 측에서 다시 이제 핵실험 좀 하겠다라는 소식부터 나오면서 그때 이제 이런 빅텍이라든지 뭐 스페코 이런 방산주들 지금 반응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최근에는 좀 러시아 쪽에 또 많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미국에서도 러시아랑 이제 미국이랑 이제 외교장관들 만나가지고 뭐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쪽 러시아 쪽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좀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 미국과 러시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먼저 촉발이 됐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 이슈보다는 이제 전 세계 국지적 리스크로는 러시아 문제가 사실 훨씬 더 큽니다.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계획적인 핵실험, 뭐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보면 이 러시아와 미국의 지금 대립 구도는 지금 국제사회와 경제를 좀 크게 흔들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좀 보면은 유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대북 추가 제재가 좀 불발이 됐죠. 근데 이게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국가, 서방 국가들의 이 신냉전 체제가 지금 깊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민주당은 또 우리가 좀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당와 아예 과거부터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굉장히 강경 노선을 많이 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기조가 좀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얘기하다 보면은 이 국제정세 리스크 얘기하다 보면 너무 좀 사실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우선은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러시아에 재앙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과 미국과의 이 대립 구도는 조금 약하죠. 하지만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 규모나 이런 거는 미국에 안 되지만 이 핵 그 보유 개수나 그다음에 군사력을 본다면은 이거는 뭐 각 국가의 재앙이 아니라 이 지구의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지금 발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 정치를 예견하는 거는 이게 그 주식을 맞추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긴장감이 계속될수록 다만 당연히 뭐 전쟁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만 이런 긴장감이 계속될수록 방산주에게는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수혜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이게 뭐 단기적인 이슈는 아니고요. 앞으로 최소 한 달에서 세 달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번 빅텍 저점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 목표가는 7,200원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8,900원, 손절가는 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